자, 249페이지 만족모형 파트부터 내용을 입문하겠습니다. 일단 만족모형은 앞서 얘기한 합리모형, 이걸 이제 비판하고 등장하죠. 자, 인간을 완전자로 파악한 것은 합리모형 아니야? 너희들은 인간은 완전자가 아니다. 불완전한 존재이다. 그래서 완벽한 대안 선택 그 자체는 불가능하고 적당한 개인적인 만족감에 근거한 대안 선택이 이루어진다 해서 만족모형이에요.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은 의사결정은 현실적으로 심리적 만족을 주는 정도의 대안 선택, 즉 최적화의 기준이 아닌 만족화의 기준에 의하여 대안 선택이 이루어진다. 만족모형이에요. 자, 그 만족모형 자체는 이제 사이먼을 중심으로 학자들이 만들어냈고, 자, 특징 나온 거 보자. 1번, 인간은 주관적인 만족감에 근거하여 밑줄 제한된 합리성. 이 제한된 합리성은 인간의 합리성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 얘기하는 거고. 2번에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다. 그래서 모든 대안을 총체적으로 탐색, 분석은 불가능하며 그 다음 순차적 순서에 근거하여 만족에 이르는 대안 선택 가능하다. 이건 제가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가기 들은 사람들은 제가 참회 사는 거 한번 얘기했지? 2명의 학생이 있다. 삼순이가 있고 영희가 있다. 그 삼순이는 참외를 사려고 동네에 있는 과일상에 들어갔다. 그리고 주인한테 참외 몇 개냐고 물어보니까 참외가 289개. 그러면 삼순이는 참외 광주리 옆에다가 돗자리 깔아놓고 239개의 참외를 1박 2일 동안 낱낱이 빠짐없이 총체적으로 비교 분석 검토해서 완벽한 참외를 선택하는 게 삼순이. 이 삼순이 결정 양식은 뭐다? 합리모형. 근데 여기는 어떡하냐? 평상시에 어머님하고 시장 가서 참외 고르는 방법을 경험을 토대로 터득을 했다. 그래서 이제 광주리에 있는 거 239개 가운데 좀 눈에 띄는 거 한 10개만을 고르는 거예요. 이제 10개를 주관적인 만족감에 근거하여 하나의 참외를 선택하겠죠. 자, 저 먼저 참외 자체를 얘기할 때는 과일이다 보니까 꼭지를 봐야 되겠죠. 꼭지가 너무 말라 있다 그러면 오래된 참외, 고른 참외라 그랬죠. 그래서 꼭지가 좀 촉촉한 거, 좀 여러분들 덜 마른 거 한 6개로. 그 다음에 참외 껍질을 얘기할 때는 제가 두꺼운 게 좋다, 얇은 게 좋다. 얇은 거는 농약을 많이 써서 그렇다 그랬잖아. 그래서 농약이 필요하면 그거 껍질만 갖다가 먹어. 그럼이 도움이 돼. 알아서 여러분들 잠들게 해줘. 그래서 좀 두꺼운 거 한 3개. 참외는 여러분들 맛, 과일이니까 맛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맛은 뭐 갖고 해? 향 갖고. 그 향이 없으면 참외가 아니라 오이라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 순서에 근거하여 적당한 주관적인 만족감에 근거하여 하나에 대한 선택 계산했어요. 했죠. 이게 지금 얘기한 2번에 관한 편이야. 그 순차적 순서에 근거하여 만족에 이르는 대안 선택한다. 세 번째, 따라서 최적의 대안 선택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며 결정자를 충족시켜주는 만족에 이르는 대안 선택 가능하다고 파악하는 게 바로 만족모형입니다. 자, 사이먼은 인간의 유형을 이렇게 2가지 형태, 경제인하고 또 하나 행성인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제인을 얘기할 때는 합리모형의 인간을 얘기해요. 완벽한 인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모든 대안을 포괄적으로, 이때 포괄적으로는 총체적으로 빠짐없이 그런 말이죠. 탐색하며 복잡한 상황 모든 것을 고려하고 결과 예측하고 최선에 대한 선택하는 것, 경제인, 바로 합리모형 아니야. 자, 근데 행성인 자체를 얘기할 때는 몇 개의 대안만을 무작위적으로, 아까 여러분들 239개의 참외 가운데 10개만을 뽑았잖아. 그리고 몇 개의 순서를 정해놓고 그것만 비계산했어요. 했죠. 그래서 순차적 탐색. 복잡한 상황 단순화시켰다. 아까 참외, 꼭지, 껍질, 향 이런 식으로 몇 개의 대안 중에서 만족이 이런 대안 선택하는 것들 행성인입니다. 그래서 이 만족모형의 인간 자체가 이제 행성인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사이먼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맨 위에 만족모형 제목 옆에 한번 적어보자. 물어보자. 만족모형은 모든 걸 빠짐없이 비교 분석 검토해서 몇 개만 뽑아서 있어. 몇 개만 뽑아서 적어보자. 부분주의. 부분주의라 그럽니다. 부분주의. 제목 옆에 적어라. 부분주의. 자, 이걸 완전자로 파악해서요.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입장. 비관모형. 비관모형. 자, 아까 여러분들 어머님하고 시장 가서 참외를 고르는 방법을 경험을 토대로 터득했다. 거기에 근거한 거 아니야. 그걸 경험모형. 경험모형을 다른 말로 실증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경험 모형, 실증 모형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경험에 근거하여 대안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귀납적 접근이라 그래, 연역적 접근이라 그래. 그래서 귀납적 접근 적어보자. 귀납적 접근. 자, 그거 봤으면 이 이론도 비판이 있겠죠. 다음 페이지 보자. 자, 비판 첫 번째. 대안 선택에 있어서 지나치게 인간의 주관적인 만족감에 근거한 대안 선택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죠. 여러분, 적당한 만족감에 근거한 대안 선택은 물어보자. 보수야, 혁신이야? 적당한 만족감이니까 당연히 보수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2번에 지극히 현실 만족적 보수적 성향. 그러니까 여러분 보수적 성향이다 보니까 자 4번에 세신적인 대한 발굴을 포기할 위험성이 있어 없어? 있죠 여러분들. 여기 보자. 아까 삼순이하고 이쪽에 영희의 결정 양식 가운데 보통의 사람들이 전혀 못하는 결정 양식은 뭐야? 삼순이. 그 삼순이 결정 양식은 우리 보통 세신적 결정 양식. 그러면 삼순이 결정 양식은 무슨 모형이야? 합리 모형이야. 그래서 합리 모형이 혁신적이고 세신적인 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아까 만족 모형은 보수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3번 나온 거 보자. 정치 행정 체제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고급 공무원의 행정 결정과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지나치게 동일시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아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정책 결정자가 어떤 정책적 대안을 결정할 때는 정치 행정 체제의 특징, 의원 내각제다, 대통령 중심제다, 요소야대다, 그리고 추구하는 정치 이념이 무엇인가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할 텐데 이쪽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마치 시장에서 참외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구매 심리하고 정책 결정권자의 결정을 너무 지나치게 동일시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는 거예요. 3번 그 표현이고 4번 좀 전에 얘기했죠. 자 5번에 개인적 의사결정. 자 그대로 보자. 여러분 정부에서 대안을 선택할 때는 여러분들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감에 근거한 대안 선택보다도 집단과 집단 사이에 서로 여러분들 싸움질하고 협상해서 대안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 많잖아요 여러분들. A 부처와 B 부처 사이에 여러분들 서로 알력 관계에 있다 보니까 서로 여러분들 이해의 특징을 따져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해서 결정도 해야 하네. 하는데 그러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관점은 전혀 언급 안 하고 오히려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감에 근거한 결정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 표현이에요. 6번에 만족화의 기준은 개인에 따라 다 틀려 안 틀려? 틀리죠. 그래서 만족화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없다고 하는 단점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온 게 그래서 이제 점정모형이 등장하는데 이 점정모형은 만족모형에 근거하여 등장한 이론이야. 즉 만족모형을 어머니로 하여 만족모형에서 낳은 만족모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점정모형도 가로 안에 적어보자. 가로 안에 아까 얘기한 거 부분주의, 컴마, 비관모형, 컴마, 경험모형, 컴마, 귀납적 접근. 그걸 그대로 가져가. 그걸 그대로 일단 적어놓으세요. 이게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만족모형하고는 차이점이 있으니까 별도로 정리한 게 안 게야. 정리한 거지. 여러분 여기 보자. 만족모형은 현재 주관적인 만족감에 근거한 대안 선택을 얘기했지. 점정모형은 현재보다는 뭘까요? 약간 나은 상태의 대안 선택 강조해서 점정모형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지. 현재 수준보다는 약간 나은 상태에 대한 선택을 푸나마나 알파에 근거한 결정 양식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푸나마나 알파에 근거한 결정 양식. 자, 플러스는 약간 나은 거 아니야. 이건 이해하는데 선생님 왜 마이너스는 왜 들어갔습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간 이유는 현재의 나쁜 점을 좀 감소하면 나아지 안 나아져? 나아지지.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는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현재보다 나이가 약간 나은 상태야. 자, 그러면 약간 나은 상태의 결정 양식이라는 것은 조직 전체를 혁신하고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소폭적인 변화예요. 이건 소폭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소폭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거 물어보자. 이것도 혁신이야 아니면 보수야? 이것도 보수적 결정 양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자, 그럼 여기에 근거하여 2018년도 인천시의 주요 업무 계획 수립 과정을 제가 점정모형의 기초를 둬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2017년도에 인천시의 주요 업무 계획 수립 과정을 먼저 한번 간략히 검토해 보자. 그 인천시는 매년 인천시가 해야만 하는 기본적인 사업이 있을 거 없을까? 예를 들어서 수돗물 보급 사업 매년 해야 안 해? 매년 합니다, 여러분들.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 매년 해야 안 해? 매년 해야 합니다. 도로 정비 매년 해야 안 해? 매년 해야 합니다. 교통신호등 매년 정비 안 해? 매년 해야 합니다. 그 매년 해야만 하는 기본적인 사업 자체가 50개의 사업이 있었고, 기타 감마가 돼가지고 70개의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했다고 가정해 보자. 주요 업무 계획은 1년짜리 계획을 얘기하는 거야. 각 인천시가 해야 할 주요 업무 계획을 얘기하고. 그럼 여기에 근거하여 이제 2018년도 인천시의 주요 업무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자. 그 매년 인천시가 해야만 하는 기본적인 사업 50개의 사업은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해. 그냥 50개 이렇게. 그리고 요 2018년도 차원에 인천시가 해야 할 새로운 사업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여러분들. 자, 여성단체가 여성 인권을 위해서 이거 해줘요. 고려합니다. 환경단체가 환경 개선 사업 뭐 해줘요. 고려합니다. 또 노인단체가 요구해. 장애인단체가 요구해. 학원연합회가 뭘 요구해. 등등등등을 반영하여 2017년도 요 70개보다는 좀 점증된 77개 이렇게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 바로 점증모형이야. 그럼 점증모형은 물어보자. 검토의 대상이 기존의 사업이야, 신규 사업이야? 신규 사업만을 검토한 게야. 자, 제가 신규 사업만을 검토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또 하나. 그러면 이 신규 사업들은 여러 관련 집단들의 이해관계나 요구를 반영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 관련 집단들의 이해관계나 요구를 중시하는 사회를 전체주의 사회라 그래? 다원주의 사회라 그래? 그렇죠. 이건 다원주의 사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결정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원주의 사회. 자, 다원주의에서 보여주는 결정 양식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하나 물어보자. 여러 집단들의 이해관계나 요구를 반영하는 정치는 그럼 잘한 게야 못한 게야? 사회 집단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결정한 것을 정치를 잘한다 그래? 그건 아니죠. 여러 집단들의 이해관계 요구를 반영하는 여러분들 정치는 잘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정치를 잘하는 것을 소위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그래. 무슨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 그래서 여러분 소위 뭘 추구한다? 정치적인 합리성 자체를 추구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칠판에 뭘 추구한다 적어놨어요?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 지금 얘기한 점증모형이에요.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징 나온 거 봐. 1번에 만족모형의 근거에 출발한다. 2번에 현재보다 약간 나은 상태에서 대안 선택이 이루어진다. 3번 소수의 신규 사업만을 검토한다. 4번에 정치적인 합리성을 추구한다. 그 다음에 5번에 선진사회, 다원화된 사회에 적합하다. 됐습니까? 자, 6번 나온 게 뭐가 나왔어요? 목표와 수단의 구분을 꺼린다 이런 말 나오고 있는데 칠판을 잠깐 좀 보자. 자, 점증모형에서는 여기 잘 보세요. 목표가 있어요. 민주수단이야. 자, 그럼 목표를 향해 가겠죠. 근데 이쪽에 여성단체가 여성 인권을 위한 무슨 사업 해주세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 반영해서 반영합니다. 다시 목표를 바라봐. 근데 목표가 여성들의 요구가 반영이 안 돼서 그럼 어떡하냐? 이 목표는 잘못된 목표야. 그래서 이 목표를 수정합니다. 다시 갑니다. 저기 노인단체가 뭘 요구해? 반영해. 다시 목표를 바라봐. 근데 목표가 노인단체 요구가 반영이 안 돼 있어. 또 바꿔. 또 갑니다. 이쪽에 여러분들 장애인단체가 뭘 요구해? 반영합니다. 다시 목표를 바라봐. 목표가 장애인 집단의 요구가 반영이 안 돼 있어. 그럼 목표를 더 바꾸는 거야. 그럼 점증모형에서는 목표가 수단에 의해서 계속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이렇게 목표가 수단에 의해서 계속 바뀌고 재정의되는 것을 목표와 수단의 구분을 꺼린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목표와 수단 간의 상호 조절을 중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거 이해했어요? 여러분 점증모형은 여기 보자. 국가 전체의 목표가 중요할까? 다원주의 사회니까 이익집단의 요구가 더 중요할까? 그 집단 요구야. 그러니까 어떤 목표 자체가 이익집단의 요구 자체가 반영 안 되면 그 목표는 잘못된 목표로 파악하는 거야.
목표는 완벽하고 고정된 게 아니라고 파악해. 그래서 항상 이 대안에 의하여 계속 목표가 제정이 되고 바뀌는 걸 얘기해요. 이러한 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목표 순환의 연쇄성을 중시한다 그래. 뭘 중시한다? 목표 순환의 연쇄 관계를 중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표 순환의 연쇄 관계를 중시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 과거에 문제가 한두 번 나왔던 표현입니다. 이걸 좀 가져가는 게 좀 안전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점정모형에 관한 기본적인 틀은 좀 학습했는데, 자, 점정모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선생님 보자. 여러분 계속해서 집단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가 안 가? 가는 거 아니야? 가다가 여성단체, 장애인단체 이렇게 계속 이제 반영하면서 가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걸 이제 계속적 접근 그러고 또 하나 점정모형은 기존의 사업하고 신규 사업 가운데 뭐만 검토했어요? 신규 사업만을 검토하는 것을 한정적 접근이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의의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순차적 한정적 접근 나온 거 있지? 그걸 계속적 한정적 접근에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같은 말입니다. 또한 점정모형은 여러 관련 집단들의 이해관계나 요구의 반영을 중시하네. 중시하죠. 그래서 가다가 여성단체 요구 가지고 고려하고 가다가 장애인단체 요구 가지고 고려하고 이렇게 대충 좀 고려하면서 결정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걸 일명 뭐라 그러냐? 린드블럼은 모델링 트로식. 모델링이란 말은 진흙 아니야. 진흙 통과할 때는 여러분 대충 밟으면서 가 안 가. 그죠? 그래서 이것을 대충 헤쳐가기식 결정 양식. 그럭저럭 헤쳐나가는 방법. 거기 영어로도 사이언스 오브 모델링 툴이란 말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 점정모형은 여러분들 얘기해보자. 여러 사회 집단들의 요구에 반영을 중시한다. 이 사회 집단들을 뭐라 나무에 있는 브랜치, 가지라 그래. 가지. 그래서 가지를 중시하는 결정 양식에서 원어에서는 브랜치 메소드란 말을 써. 브랜치 메소드. 거기 여러분들 보시면 뭐로 나왔냐면은 가지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번역해놨죠. 이걸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자. 가지잘 써가지고 지분법이다, 지방법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을 지분법, 지방법. 가지를 중시하는 결정 양식이야. 가지를 중시하는 지분법, 지방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분법, 지방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제가 지분법, 지방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그 정도 형태는 좀 내용 좀 숙지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봤으면 됐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옆에 251페이지 하단에 여러분들 비판 나온 거 보자. 자, 전 비판 받겠죠. 자, 점정모형은 목표의 변동마저 요구하죠. 따라서 첫 번째, 방향 없는 행동이 등장할 기현성이 커한 것. 그다고 비판을 받고 있고, 가다가 까짓거 요 집단의 요구, 가다가 까짓거 저 집단의 요구. 그래서 임기응변적 정책으로 할 위험성이 커한 것. 그죠? 이거 아까 보수라 그랬어요? 혁신이라 그랬어요? 보수. 그리고 4번도 별표. 개발도상국가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을 받아요. 어디 적용의 한계? 개도국 적용의 한계가 있다고 비판을 받습니다. 개발도상국가는 여러분들 여러 관련 집단들이든가 이 집단의 요구 반영보다는 빨리 국가 발전해야 돼. 허리띠 졸라매고 국가 성장만을 강조한 거지 사회 집단의 요구 반영은 경시했잖아. 그러니까 개도국의 행정현상은 이거에 맞아 안 맞아? 안 맞는다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겨서 5번에 혼합주사 모형을 정리하겠는데, 자, 혼합주사 모형을 원어에서 믹스드 스캐닝 모델이란 말이 있어요. 믹스드 스캐닝 모델. 이 스캐닝을 번역할 때는 여러분 주사란 말은 화면을 재조정하다, 재구성하다 그런 말이고, 정확한 표현은 스캐너죠. 그럼 스캐너. 스캐너 뭐라 그래? 탐색하다. 탐색기라 그러지. 그래서 이것을 혼합 탐색 모형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스캔을 여러분들 이렇게 두게 이거 뭐라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수평선 해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요 해가 이 해가 들어가는 모습 이 입구자야.
이 부자. 칼을 갈면 번쩍번쩍 빛납니다. 그래서 이 빛나는 태양 자체를 이제 칼로 따로 표시한 거고, 이거를 물줄기 표시한 게 여러분들. 해가 지는 걸 얘기해. 해가 지는 것. 그래서 해가 지는 것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다 그걸 관조한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 스캔을 관조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사실 이제 관조의 번역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근데 혼합 관조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재조정하다 해가지고 주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탐색으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에이 다 필요 없어 그냥 혼합 모형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여기서 키워드는 혼합이야. 그럼 뭐하고 뭐를 혼합했냐? 앞에서 학습한 두 가지 형태. 자, 옆에 이제 맨 위에 보세요. 합리 모형하고 점정 모형을 혼합해서 만든 결정 양식이에요. 자, 근데 이제 합리 모형과 점정 모형 자체를 혼합하면서 양 이론을 또 한편으로 비판한 게 혼합 모형이에요. 그 에지오니가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맨 위에 박스 보자. 253페이지 맨 위에 박스. 일단 합리 모형 자체는 아까 지나치게 현실성이 없다, 비현실적이다라고 비판합니다. 반면에 점정 모형은 지나치게 보수적이다라고 비판해요. 그럼 합리 모형의 비현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성격이 농후한 점정 모형 자체를 인용을 하고, 점정 모형의 보수적 성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쇄신적인 합리 모형을 수용하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양자를 결합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별칭을 두고 있는데, 합리 모형을 소위 제1접근으로 파악하고 있고, 점정 모형을 제2접근으로 파악하고 있죠. 그리고 혼합 모형을 일명 제3의 접근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혼합 모형을 뭐라 했다? 제3의 접근이다라고 별칭을 두고 있어요. 아울러 결정 상황을 크게 두 가지 용어로 나누는데, 아주 근본적인 상황, 중대한 결정, 위기 상황 결정은 합리 모형. 자, 여기 보자. 외국에 전쟁 선전 포고한다. 이거 중대한 결정이야, 결정 아니야. 자, 북한과 한판 붙으려고 그래. 북한에서 여러분들 대륙간 탄도미사일 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와싱턴까지 떨어지는 거 화성 15기 성공했다 이렇게 나오죠. 북한 애들 이해를 못해. 이상한 애들 아니야. 나는 같은 피치를 타고 나도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왜 그럴까, 북한이? 북한이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북한 체제를 인정해 달라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북한 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테러고 그런 거 낙인 찍히지 말고 미국 놈들 우리 체제 인정해줘. 우리 놈만 너희들 한 칸에 가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발악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죠? 자, 그만두자. 김정은이 미친놈이라는 걸 우리가 미리 알았지만은, 진짜 미친놈이야, 미친놈. 그치? 트럼프가 약간 덜 미친놈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친놈들 둘끼리 미친 개들 아니야. 미친 개들끼리 서로 물면 또 미치겠지. 그렇게 되면 미친 개끼리 물리면 또 미치겠다. 그치? 그러면 트럼프가 김정은이 되고 김정은이가 트럼프가 되나?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하여간 이제 외국의 전쟁 선정 포고한다 이러한 결정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모든 걸 면밀히 탐색을 해야 합니다. 일단 합리 모형이야. 자, 전쟁 선정 포고했어요. 그러면 구체로 전쟁의 수행 방법 자체를 결정할 때는 어떡하냐? 옛날에 전쟁했던 것보다는 약간 좀 나은 방법 갖고 수행하려고 해야 돼. 하겠죠. 우리 지난번에 6.25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게 동부정선 자체에서 우리가 좀 피해를 봤으니까 이번엔 그러한 과를 남기지 말고 좀 나은 방법 갖고 한번 우리가 대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럴 때는 뭘 하는 게? 점정 모형 갖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 부분적, 지역적, 안정적 결정은 점정 모형 갖고 한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말 이해해서요? 자, 선생님 보자. 그럼 물어보자. 전체 하늘을 조명할 때는 그러면 물어보자, 여러분들. 합리 모형이야? 아니면 여러분들 점정 모형이야? 합리 모형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전체 하늘을 광역 렌즈로 관찰하고 특히 자세히 하게 요구되는 부분 자체를 볼 때는 망원 렌즈로 본다 이렇게 하거든. 그럼 광역 렌즈는 뭐가 되는 거야? 합리 모형. 망원 렌즈는 점정 모형. 좋습니다. 자, 전체 숲을 관찰할 때는 뭐로 하는 거야? 합리 모형. 합리 모형. 안에 있는 나무를 볼 때는 안에는 나무니까 부분 아니야 뭐야? 점정 모형으로. 잘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합리하고 점증 자체의 결합 방식을 얘기했습니다. 그 결합 방식을 좀 가져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축구 경기 전체 자체를 여러분들 전체를 조명할 축구 경기장 전체를 이렇게 크게 조명할 때는 합리 모형. 근데 여러분들 수비를 보는 사람 자체가 어떻게 수비하는지 그걸 자세히 이렇게 앵글을 맞출 때는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점중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시험 칠 때 어떠한 예제가 나오더라도 체킹이 가능해야 한다. 알았냐? 분명히 예증의 형태가 문제가 나올 거예요. 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비슷하게 나왔지만 오래됐거든. 이제 또 한 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증의 형태까지 정리될 거야. 자, 물론 애초에는 이 정책 결정을 두 가지 형태로 나누고 끝난 거냐? 아닙니다. 정치, 사회 체제하고도 또 연관을 지켜놓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자, 전체주의 사회. 자, 그대로 보자. 전체주의는 우익적 전체주의가 있고 좌익적 전체주의가 있어. 그래서 히틀러, 무솔리니 우익, 좌익을 얘기할 때는 마오쩌둥, 모태동, 그리고 스탈린, 그리고 뭐 김일성, 그걸 우리가 이제 좌익적 전체주의라고 해요. 그럼 지금 얘기한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을 신격화시키거나 개인 우성화 정책을 펴안 펴? 피죠. 그럼 이러한 사회는 외부에 대해서 개방된 사회야, 폐쇄 통제야. 폐쇄 통제. 자, 그럼 물어보자. 인간을 완전자로 파악한다. 외부에 대해서 폐쇄.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학습한 무슨 모형이야? 합리 모형. 합리 모형 아니야. 그래서 전체주의가 추구하는 결정 양식을 무슨 모형? 합리 모형으로 파악한 거고. 됐습니까? 반면에 다원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결정 양식을 뭐로? 점중 모형. 그건 좀 전에 얘기했잖아. 그럼 본인이 얘기한 여러분들 이 혼합 모형을 뭐라냐? 활동적 사회. 이 활동적 사회를 액티브 소사이어티 해가지고 번역할 때 능동적 사회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거기 평가에 능동적 사회란 말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나와 있죠, 여러분들. 같은 말이에요. 액티브 소사이어티, 능동적 사회 같은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 그 능동적 사회를 본인이 얘기한 여러분들 혼합 모형이 있는데 이 능동적 사회는 뭐가 있습니까? 정보화 사회야. 정보화 사회. 자, 여러분 정보화 사회는 자 물어볼게요. 조금 생각해봐. 전체주의 사회보다 통제 능력이 뛰어난 사회. OX. 정보화 사회는 여러분 O가 돼야지. 여러분들 아침에 나올 때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나오자마자 엘리베이터에 뭐가 있어? CCTV 카메라 있잖아. 내려와서도 아마 또 아파트 들어간 입구에 또 하나 있을 거야. 또 걷다가 신호등 3개 또 걸리고 포스터도 있고 내려서 또 있고 요 학원 건물 들어올 때도 CCTV가 있어 없어? 학원에 들어와도 있어 없어? 있고 여기도 저 카메라 있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과거의 전체주의 사회와 비교해 볼 때 통제 능력은 뛰어나지 않아? 뛰어난 사회예요. 자, 이번엔 다원주의 사회하고 비교해 볼 때 합의 능력이 뛰어난 사회. 다원주의는 합의, 토론 중시하잖아. 다원주의 사회보다 합의 능력이 뛰어나지. 왜? 이제는 원격지 간에 화상을 토대로 서로 여러분들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협의점을 끄집어내잖아. 이게 이제 활동적 사회예요. 근데 가끔 어떤 책 보면은 활동적 사회에다가 개도국이라고 정리한 책이 있는데 개발도상 국가는 뭐와 관련돼? 합리 모형이야, 합리 모형. 그냥 그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애초에는 활동적 사회에다가 개도국이란 말을 안 썼어요. 앞으로 진행될 정보화 사회의 형태로 애초지가 의미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동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활동적 사회는 뭘 의미한다? 정보화 사회하고 관련된다. 이게 좀 숙제해서 내용 좀 가져가십시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제가 혼합문명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쭉 얘기했는데 이것도 비판이 있겠죠, 여러분들. 어떤 비판이냐? 일단 앞에서 제시한 이론을 합성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론의 독창성이 있다 없다? 없다고 비판을 받는 것들 지금 얘기한 혼합문명입니다. 그거 하나만 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말씀은 이번에 6번에 옵티말 모델에서 뭐가 나와요? 최종 모형에 관한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최종 모형 자체를 제시한 학자가 나옵니다. 자, 도로가 제시한 건데 우리가 지난번에 산출지향의 정책결정 이론 모형은 행정학이라고 얘기했고 그를 대표하는 게 한미만족, 점등혼합, 최적 5가지 형태 얘기했죠. 지금 얘기한 산출지향, 행정학을 강조하고 있는 행정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모델이 바로 최종 모형이에요. 자, 일단은 최종 모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칠판을 잠깐 보자.
앞에서 얘기한 결정 양식 가운데 만종 모형하고 점종 모형을 비판해. 특히 점종 모형을 혹독하게, 아주 혹독하게 엄격하게 비판합니다. 뭐라 그러냐? 야, 점종 모형은 말은 여러 관련 집단들의 이해관계나 요구를 반영하는 대안선택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강자의 추구, 사냥개에 지나지 않는 결정 양식이라고 비판합니다. 점종 모형은. 자, 보자. 그리고 두 집단이 있어. 요게 여러분들 흑인이고 요게 백인이야. 그럼 두 집단의 의견이 서로 상충되고 상반돼. 그럼 정부에서는 먼저 고려하는 것이 힘이 센 강자의 의견을 먼저 고려할까? 힘이 약한 흑인의 의견일까? 강자 백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야. 항상 이 집단의 요구는 계속 여러분들 도외시가 돼. 소외가 되고. 도로가 지금 그러니까 이 최종 모형은 60년대 후반을 만들어내. 그럼 60년대 중반 후반 자체를 얘기할 때는 미국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인종차별 문제에 의해서 흑인 폭동 자체가 여러분들 뭐 연방 정부 전적으로 이게 여러분들 뭐 진짜 그 가을에 불씨 타듯 번져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사회가 혼란하고 격동한 사회였죠. 근데 흑인들의 요구 자체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 만들어낸 게 최종 모형이에요. 들어오는 흑인이에요, 백인이에요? 흑인입니다. 이름이 더럽잖아. 흑인이에요, 흑인. 흑인. 자, 근데 미국 가면 그 더러운 흑인이 우리 황인종을 또 차별한다? 기분 좋아, 안 좋아?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러분 범죄의 도시 봤죠? 제가 봤거든요, 지난주에. 집사로 가서 봤는데, 재밌는데, 거기 이제 가리봉동을 배경으로 한 이 조선족, 을 이제 약간 이제, 픽션을 넣어가지고, 좀 여러분들 그 가상, 구성해서 만든 건데, 저는 여러분 사실 이제 그 중국에서 얘기하는 여러분 무슨 흥룡파다 무슨 여러분들 중국에서 깍두기 애들이 이 가리봉 쪽으로 들어와서 활동들을 많이 한대요.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 자체가 각종 범죄를 야기한다 하는 얘기를 주변에 들어봤을 거예요. 수원도 그렇고 특히 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 거의 다 지금 중국 동포로 여러분들 이게 지금 거기가 좌우되고 지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범죄도 많이 발생을 해. 범죄가 또 많이 발생을 해. 잡아 못 잡아? 못 잡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인천도 마찬가지야. 그럼 그들이 그럼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빨리 가야 돼, 안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그러면 트럼프 입장을 이해해 못해. 트럼프가 그놈이야. 걔 그러는 거야. 걔가 지금 얘기한 백인 우월주의보다도 뭐 지금 얘기한 식으로 뭐 황인종 오고 여러분들 뭐 저기 멕시코에서 온 애들 이상한 뭐라 그래 그들도 오고 막 그러니까 걔들이 범죄 온상을 야기하고 있고 미국 땅에서 가라 그거 아니야 트럼프. 그러니까 미국 애들한테 지지를 받아. 그럼 미국 놈들한테 그 지지 받아. 받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꾸 마이크 끄고 있냐고? 자, 여기 보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자. 60년대 후반에 지금 얘기한 식으로 그 드로이에서 만들어진 게 이제 최종 모형이고, 그래서 야, 이 지금 얘기한 요 점중 모형, 강자 이익에 지나지 않은 강자의 사냥기에 지나지 않은 결정 양식이라고 혹독히 비판하고 만든 게 최종 모형이야.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리 모형을 원칙적으로 인정을 해. 이걸 인정해.
그럴 바에 모든 걸 비교 분석 검토해서 완벽한 대안 선택하는 합리 모형이 참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합리 모형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제약이 있다고 파악해. 이 결정적인 한계는 바로 뭐냐? 선례가 없는 대안. 요를 선택할 때는 합리 모형이 결정적인 문제점이나 한계를 드러낸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자, 물어보자. 요 합리 모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완벽한 정보나 자료의 수집을 전제로 해야 해. 총체적인 정보나 자료가 수집이 돼야 돼. 왜? 인간은 완전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쪽에 선례가 없는 대안은 정보나 자료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합리 모형 자체가 한계심리라는 거야. 설령 여러분들, 자, 물어보자. 합리 모형은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해야 해. 추구한다 그랬지. 근데 설령 정보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수집 시 들어가는 코스트 비용하고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 편익을 비교해 보니까 비용이 편익보다 훨씬 더 커. 그럼 이것은 여러분들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그러면 한 명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런 경제적 이익의 극대하고도 맞아 안 맞아? 이것도 안 맞는 게 여러분들. 이럴 때 합리 모형이 한계를 노정한다. 그러면 이 합리 모형이 갖고 있는 이러한 한계, 요 지금 얘기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있다. 이 합리 모형의 결점을 뛰어넘어서 최적화된 대안 선택을 가능케 하는 게 있다. 그건 바로 뭐냐? 자, 여기 보자. 수사관이 수사하는데 물증이 없어요. 물증이 없으면 뭐 갖고 해? 그죠? 심증 갖고 하죠. 내 육감에는, 내 직관에는 저놈이 범인이 있다. 그죠? 그럼 마찬가지야. 정책 결정을 단박하는 사람도 선례가 없는 대안 선택할 때는 결정자가 지니고 있는 순간적인 육감, 직관. 자, 지금 육감, 직관. 요걸 여러분들 뭐라냐? 초합리성이라 그래. 뭐란다? 초합리성. 여기에 근거하여 대안 선택을 한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리 모형의 한계까지 뛰어넘은 최적화된 대안 선택을 가능케 한다고 파악한 게 들어오예요. 근데 이상해, 이상해. 인간의 육감과 영감을 동원해서 최적의 대안 선택, 그 자체가 이상해, 이상해. 이상합니다. 비판받아요, 그렇기도. 근데 들어오는 인간의 육감과 영감 자체를 이렇게 정당화시켜. 자, 골목길에서 들어가 있게 그대로 얘기할게. 운전자가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튀어나왔어. 그럼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오른쪽이라 왼쪽으로 틀어 안 틀어? 틀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 사고가 나건 사고가 나지 않던 간에 나중에 생각해 보더라도 그 당시에 순간적인 육감과 직관에 근거한 자동차 운전은 그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법을 보통 확신을 해야 하네. 확신하잖아요, 여러분들. 돌멩이가 날아와. 순간적으로 피해 안 피해? 피하잖아. 그래서 인간의 육감과 영감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이 합리 모형의 한계마저도 극복해주는 결정 양식이다라고 얘기한 게 드로우의 최종 모형이에요. 그럼 지금 얘기한 얘기 보자. 육감과 영감을 동원할 때는 돈 들어가 안 들어가? 돈도 안 들어가. 그래서 이 경제적 이익도 극대화할 수 있는 결정 양식으로 파악한 게 드로우입니다. 그럼 여기 보자. 육감과 영감은 계량화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름을 질적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자. 원칙적으로 뭐를 인정해? 합리을 인정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질적 모형으로서 계량적 성격을 결합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교재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로우가 제청한 모형으로서 경제적 합리성 얘기했죠. 직관, 판단력, 창의력, 초합리성을 고려한 정책 결정 이론 모형. 1번 양적 분석만이 아니라 질적 분석도 고려해야 한다. 이번에 합리적 요인과 초합리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자. 그러면서도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해서 안 했어요. 중시했다. 3번 나왔죠. 그럼 4번에 거기 정책 결정 구조의 개선을 강조한다. 끝에 나와 안 나와? 거기 정책 결정 구조 화살표 놓고 저거 보자. 다원화된 점증적 결정 체제 면합니다. 점증적 결정 체제야. 그러니까 점증적 결정 체제는 문제가 있어 없어? 강자 이익을 계속 유지하는 보수 결정 아니야. 그래서 이러한 점증적 결정 체제의
개선을 강조한 것. 지금 얘기한 최종 무역입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3번의 끝에 환류를 중시한다 미쳐놓으세요. 환류. 이 사람이 환류를 중시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기 들어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이 사람은 이제 정책 결정 과정을 크게 3단계 형태로 얘기해. 듣기만 하세요. 초정책 결정 단계, 두 번째 정책 결정, 세 번째 후 정책 결정 단계로 나눴고, 요 3단계를 다시 구체화시킨 게 18단계를 또 만들어내. 18개 단계. 근데 18개 단계 가운데 맨 끝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 환류를 집어넣고 있어요. 근데 다른 결정 양식은 정책 결정 과정 자체를 언급을 했으나 환류를 얘기한 결정 양식은 아무것도 없어. 들어가 파악한 최종 무역에서만 환류라고 하는 정책 결정 과정 자체를 제시해 놓습니다. 이 환류가 바로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식으로 결정 체제의 개선을 의미하는 게야. 개선. 환류를 토대로 개선하자 그 말이거든. 개선을 강조한 거야. 개선. 거기 여러분들 맨 밑에 쌍가루 3번에 광의의 정책 과정에서 크게 3단계가 나올게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여러분들 1번의 세 번째 줄 중간에 초정책 결정이란 말 나왔고, 두 번째 일반적인 매미줄 정책 결정 나왔고, 그다음 세 번째 맨 끝에 후 정책 결정이란 말 나오죠. 3단계 형태로 제시해 놓고 있는데 맨 앞에 초정책 결정 단계를 얘기할 때는 정책 결정에 관한 결정 단계예요. 거기 여러분들 그 맨 앞에 정책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이 이렇게 나왔죠. 그걸 정책 결정에 관한 결정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정에는 어떤 사람들 참여할 것인가, 그리고 결정은 언제 할 것인가, 또 결정을 위한 담당하는 조직은 어떠한 조직을 담당할 것인가, 비용은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결정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결정할 것인가 결정 방식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이 없을 때는 뭐로 한다? 초합리성으로. 선례가 없을 때는 선례가 있으면 뭐로 한다? 합리 모형 갖고 하고, 이런 식으로 결정 양식을 미리 정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해진 바에 따라서 이제 정책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정책 결정 단계가 나온 거야. 이게 일반적인 의미의 정책 결정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행, 평가, 환류가 이루어진다고 파악한 게 베드로의 최종 모형이에요. 자, 그러나 이 최종 모형도 비판이 있습니다. 자, 비판 적어보자. 지나치게 유토피아적 성격 적어놓으세요. 지나치게 유토피아적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고 비판을 받는 것 최종 모형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감과 영감을 동원해서 최적의 대안 선택, 이거 가능해 불가능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꿈을 꿨는데 돼지 3마리가 있는데 풍소로 들어와. 그래서 이건 분명히 돈이 되는 꿈이야, 꿈이 아니야. 그래서 로또를 산사. 그것도 여러분들 로또를 여러분들 종이 탈탈 돌아가지고 5만 원어치 샀어. 돼, 안 돼? 야,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런 적이 있어요. 돼지 3마리가 끼어들어가지고 선생님 손금이 대박 손금이야. 어? 그래서 이건 분명히 대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샀어. 5,000원짜리 하나 되더라. 5만 원치 샀는데 다음번엔 꽝이더라. 그 5,000원 맞아. 그러니까 인간 지금 얘기한 육감과 영감은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너무 환상적이다. 유토피아적 환상 갖고 있다고 비판을 받는 것 들어오의 최종 모형입니다. 알았습니까? 자, 선생님이 지난번에 손금 가운데 삼지창 손금 한번 얘기해 줬지. 삼지창 손금 가진 사람이 바로 대박 손금이야. 그 대박 손금은 로또 복권 그거 사면 당첨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M자형 손금은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는 안 돼. M자형 손금은 여러분들 로또 복권 해가지고 그것도 대박 손금인데, 그런 것은 여러분들 M자형 손금은 그런 대박이 아니야. 노력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터져버려. 그건 M자의 손금이야. 그 M자의 손금 자체하고 여러분들 삼지창 손금 가운데 어느 게 더 큰 대박 손금이야? 삼지창 손금이 더 큰 대박 손금이지. 왜 여러분들 이 M자형 손금 뭘 해야 돼? 노력이 전제가 돼야 돼. 그러니까 혹시 손금을 M자형 손금 하는 사람들을 노력을 하세요. 근데 본인 손금이 삼지창 손금이다 그러면 그냥 놀아. 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거지가 돼 있을 거야. 그러다가 여러분 TV에 로또 먹고 당첨나고 막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제가 정책 결정 과정, 일단은 산출지향 5가지 형태 얘기했고, 여기다가 우리가 최근 들어서 등장시킨 또 하나의 결정 양식, A급짜리가 나옵니다. 바로 뭐다? 쓰레기통 모형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이 쓰레기통 모형 자체는 칠판을 잠깐 좀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고전과 현대를 이제 나눠서 잠깐 보겠는데, 자, 고전의 환경 자체를 얘기할 때는 환경의 불확실성이야, 확실성이야. 고전은 환경의 확실성, 현대는 불확실성을 얘기하죠. 그럼 확실한 환경에 필요한 조직 구조, 그걸 보통 우리는 기계적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기계적 구조는 여러분 기계처럼 전혀 움직이지 않는 가만히 있는 구조를 얘기해. 그러니까 확실한 환경은 환경이 가만히 있고 아주 여러분들 그 단순한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여러분 저기도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는 환경 자체가 격동적으로 변하고 복잡다기한 것으로 섞여 있는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조직의 형태도 생물처럼 좀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지 생존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 불확실성 환경하에 필요한 조직 구조를 유기적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요 구조는 보통 계층제의 구조야. 유기적 구조 형태는 계층제로 고정된 게 아니라 이게 네모나게 되기도 하고 역사각형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기란 말은 여러분들 실체로서 생물을 얘기하는 거야. 살아있다 얘기야. 여러분들 그 풍금을 영어로 뭐라 그래? 그죠? 올간 그러죠. 오르간. 왜? 오르간이 바로 살아있는 유기체를 얘기하는 거야. 왜? 소리를 내잖아. 생물처럼 소리를 내잖아. 그래서 올겐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겐. 그러니까 이 올겐 자체가 유기체야. 유기체. 그러니까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여러분들 그 모습 자체,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유기적 구조화에서 등장하는 또 결정 양식이라고 얘기해.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쓰레기통이에요. 요 기계적 구조화의 결정 양식을 대표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합리모형이에요. 합리모형은 여러분, 자, 피라미드 구조는 꼭대기 한 사람이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 안 가져. 절대자로서의 권력을 갖고 조직 구조 이러고 합리모형은 개방의 폐쇄야. 폐쇄고. 그래서 이건 보통 이를 대표하는 게 이거고, 요거는 요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쓰레기통 자체를 얘기할 때는 통안이 안정돼 있어요. 굉장히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한 혼란하고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상황에서 이러한 유기적 구조가 하는 결정 양식을 얘기합니다. 이 유기적 구조를 대표하는 것도요, 여러분들 대학이라든가 식목단체 같은 경우에 이를 대표하는데, 식목단체 같은 경우는 조직 구조가 수직적 구조야, 수평적 구조야. 식목단체 형들끼리는 관계가 수평이야, 수직이야. 수평적 관계고, 조직 구조가 여러분 도대체 사람이 뭐 빠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래, 안 그래? 막 구조 형태가 막 바뀌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대학도 여러분들 뭐 구조 형태가 좀 이완돼 있고, 여러분들 뭐 학교 나가는 거 강제력을 발휘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수업도 자율성. 중학교나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는 좀 강제력을 좀 발휘하지만은 대학교 같은 경우 여러분 출석 안 했다고 대학 교수가 여러분들 저래가지고 몽둥이를 찜질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예, 보통 자율성 자체의 바탕을 두고 있잖아. 그래서 이러한 형태에서 많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쓰레기통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쓰레기통 정책 결정 양식 자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 자체가 결합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조직화된 무정부의 상태하고 또 하나 점화계기,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돼. 요 조직화된 무정부의 상태를 일명 선불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의 불확실성 자체가 나와. 우리 교재에 나올게요. 자, 먼저 환경도 불확실하다. 두 번째, 참여자도 불확실하죠. 세 번째, 목표하고 수단도 불확실하다. 점화계기는 여러분들 이 정책 결정에 필요한 요소를 여기서 네 가지 형태를 얘기해. 그 네 가지 요소가 우연히 만나는 걸 얘기해. 근데 이거 외워야 한다. 이게 적어라. 해문 참선. 해문 참선. 해문 참선. 해결책의 흐름. 이란 쓰레기. 문제의 흐름이란 쓰레기. 참여자의 흐름이라고 하는 쓰레기. 선택 기회의 흐름이란 쓰레기. 해문 참선. 이것이 우연히 만나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바로 쓰레기통 정책 결정 이론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이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자, 여러분들 뭐 친목단체, 뭐 대학, 자, 뭐 대학, 여기가 인천이니까 인하대학교의 행정학과라고 가지고 보자. 행정학과의 주임 교수가 여러분들 김 교수야. 여기 이제 박 교수도 있고, 노 교수, 최 교수, 오 교수, 한 교수, 이 교수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너무 많다. 6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명 있다고 가지고 보자. 근데 김 교수 입장에서는 2018년도 커리큘럼 교과목 1학기 강의 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교수분들이 학교에 나오는 날짜가 다 틀려. 어떤 분은 월화 나오고 어떤 분은 화목 나오고 어떤 분은 수금 나오고 다 틀려. 설령 갔다 하더라도 갑자기 여러분들 세미나 참석한다 논문 발표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학교 못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 교수 입장에서 몇 번 시도를 해. 근데 계속 안 돼. 계속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해결해야지 어떻게 할까? 이게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자, 보자 여러분들. 환경도 불확실하죠. 참여자 불확실하죠. 목표 수단도 불확실하잖아. 자, 그러다 어느 날 이 김 교수는 여러분들 박 교수와 함께 학교 앞에 있는 여러분들 식당 가서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뚝배기 설렁탕 먹으러 들어가서 근데 보니까 이 누구야? 최 교수하고 이 노 교수가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식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래간만입니다. 같이 이제 합석을 합니다. 근데 조금 이따 덜레덜레 해가지고 오 교수가 들어와. 동시에 교수가 인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만난 김에 연재 교과목 작성 어때요? 그러니까 다들 찬성을 합니다. 누구 남았어요? 한 교수. 전화니까 뭐라 한 교수가 그날 학교에 수업이 없는 날인데 논문 쓰는 것 때문에 학교 나와서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도 나와서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그날따라 만장일치로 어떤 사람의 반대도 없이 커리큘럼 배정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어 없어? 있죠. 이 바로 쓰레기통이에요. 자, 보자 여러분들. 쓰레기통. 자, 맨 위에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선택기의 참여자의 흐름이 우연히 동시에 한 곳에 모여질 때 의사결정이 성립된다. 그 다음 복잡하고 급격한 변화 및 혼란한 상황 속에서의 조직의 현실적인 결정 양태에 관한 이론 문형 이렇게 나왔어요. 자, 내용 1번에 산불현상 나왔죠? 그걸 제가 조직화된 무정부의 상태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환경도 불확실하고 참여자 불확실하죠? 목표 수단도 불확실하다. 점화 계기 네 가지 흐름이 우연히 만나 맞죠? 거기 해문 참선 네 가지 나왔다. 그 다음에 2번에 대학이나 친목단체에서 많이 보여지고 자 그리고 이 쓰레기통 결정 양식을 대표하는 것들 날치기하고 짐빼기라는 게 있어요. 이 짐빼기는 뭐냐면은 자 현생 보자. 시행착오를 얘기하는 게 아까 여러분들 몇 번 시도했는데 계속 여러분들 봐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시도해봤는데 참여자가 여러분들 뭐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해결책 만장일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모여서 다른 얘기에다가 그냥 가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를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 다 같은데 귀에 포착이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분들 보자. 남녀가 같이 있는데 사랑한다고 항상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 사랑한다고 할 때는 어떤 기회가 와야 돼, 안 와야 돼? 그런 거 안 해봤냐? 그 아버지한테 여러분들 용돈 좀 더 받으려 그래. 그럼 아버지가 기분 좋을 때 해야 돼.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벌써 입에서 이상한 나라 나오고 동물 나라 나오고 막 그러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다음 달 용돈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여러분 재터리의 관용판을 여러분들을 삼고 던져 안 던져? 그것도 지금 이게 기회가 안 온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기회마저 온 경우가 있잖아요. 기회마저.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자체가 하나가 안 돼가지고 계속 여러분 결정 못하고 뒤로 미뤄두는 거야. 뒤로 미뤄두기. 이게 바로 미뤄두기예요. 그 미뤄두기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짐빼기.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또 탈피. 알았습니까? 같은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자. 자, 대학 교수가 선생님 보자. 아까 여러분들 커리큘럼 배정해서 모였어요. 그날따라 교수들이 다 기분 좋은 게 만장일치되고. 그래서 주인 교수 입장에서는 교수를 모임 때마다 3만 원씩 걸었는데 좀 부족해. 그래서 이걸 좀 5만 원 정도 받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 그 얘기도 못한 것을 기분 좋으니까 하나 끼워놓는 게 우리 근데 회비를 3만 원 받으니까 우리가 돼지 불고기 먹는데 다음부터는 5만 원씩 받아가지고 우리 개 보신 땅 수육집 먹자고 얘기 안 해. 하죠. 그럼 살짝 끼워넣어. 그럼 그날따라 기분 좋으니까 좋다고 또 찬성이 안 해. 이게 바로
날치기, 관가, 끼워넣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결정도 등장하는 것 쓰레기통 정책결정 이론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보세요. 아까 제가 목표 수단의 불확실성 얘기했죠. 요 목표가 불확실하다 이것을 뭐라냐? 문제성 있는 서운이라고 얘기하고 적지 마세요. 수단이 불확실하다. 이것을 불명확한 기술로 파악하거든. 옆 페이지 보세요. 옆 페이지에 주요 용어의 동그라미 1번 문제성 있는 서운어. 이번에 불명확한 기술. 같은 말입니다.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시적 유동적인 참여자. 무슨 말인지 알지? 자, 그 다음에 쓰레기통에 임의적 선택이란 말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쓰레기통은 의사결정 과정이 문제 확인, 문제 해결을 끝나는 순차적 과정. 자, 여기 보자. 선생님 보세요. 자, 이게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게 오고 그 다음에 이게 오고 그 다음에 이게 와서 결정이 이루어지냐. 이런 것을 사건들 자체의 순차적 과정, 사건들의 상호 이전성이라 그래요.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요 네 가지의 각각의 흐름들은 독자적 사건의 흐름이라 그래. 각자 따로따로 흘러다니다가 우연히 만나는 거야. 알았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흘러다니다가 하나가 빠진 경우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 이게 빠지든 이게 빠지든 이게 빠져가지고 안 되는 걸 뿐이지. 알았습니까? 요거 다음엔 요거 오고 요거 다음엔 요거 오고 요거 다음엔 요거 오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여러분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네 개가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우연히 만나는 걸 얘기해요. 거기다 적어놓자. 사건들의 상호 의존성 X라고 적어놓으세요. 사건들의 상호 의존성 X라고 적어놓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쓰레기통 결정 양식 다 학습했는데 자, 254페이지 맨 위에 날개 OX 나온 거 봐. 쓰레기통 문제 해결 해결책 수혜자가 참여자야. 선택기의 흐름이 일체의 결정 OX 뭐가 돼야지. 자, 좀 쉬었다가 수업 계속 진행하겠습니다.